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이따 하시고요. 예. 오늘 이제 종목 진단장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근데 금산전문가님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네. 1시간 말씀하시고 또 계속 하시는 거 대단해요. 자, 저 안내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죠. 그러면 거기 실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거기다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그걸 보고 저희한테 토스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전화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우리 PD님들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연결해 줍니다. 자, 야인시대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서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시장을 잘 보시니까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자, 지금 시장이 오늘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했죠. 그러면 6일 연속 플러스 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왔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안 그래도 조정 좀 받을 때쯤 된 데다가 이게 일본 증시가 한 2% 정도 급락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급락하는 모습이던데 이걸 이유를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일본에 지진이 또 하나 났답니다. 규모 크진 않은데 5 정도가 났다는데 이게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한 번씩 일어난다 그래요. 그때가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은 조금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겁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연현상 그거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처음에는 좀 시끄러울 겁니다. 지진 같은 것들 이런 거 일어나면. 왜냐하면 또 엔캐리 트레이딩 국내적으로 돈 쓸 데가 많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이런 과정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지진 지금 진도 9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만 이게 낮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지난주하고 쉬지 않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초반, 중반 정도까지 또 조정이 있다라면 주반에는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그중에 하이라이트는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거기서 저는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자, 시장 한번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연준에서도 파월 의장도 좋은 얘기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는 국면이 있으면 다른 걸 믿지 마시고요. 미국 재무부를 믿으시면 돼요. 미국 재무부. 왜? 자, 이제 대선이 3개월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고 두들겨 맞고 경기 침체로 가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해리스가 당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걸 미국 재무부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면 이걸 틀어막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거만 생각하면 아마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하진 않고 잘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일단 시장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종목 관련해 갖고 저 종목 진단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은 KB금융을 올려주셨네요. 자, 이 KB금융은 요거 KB금융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밸류 관련주죠.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7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10% 매수하셨네요. 자, 요거 중장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싸게 잘 사신 겁니다. 72,000원에 사셨으면 상당히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올해 4월 달 정도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싸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심심하면 한 번씩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또 이 부분이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그 정쟁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밸류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야당에서 좀 협조가 안 되면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뭐 이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버를 하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정부에서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이건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는 종목들이 장이 쉴 때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올해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은행 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입김에 따라서 많이 정책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KB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배당 성향도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PF 관련해 갖고 뭐 대손 충당금들 이런 것들 쌌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 쌓아 놓은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요거를 좀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일단 이걸 매도하는 시점은요. 지금 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이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전고점이 92,400원인데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근데 조금 또 저 시장 전체 분위기도 조금 안 좋아지고 뭐 좀 그런 상황에서도 견조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끊는 거는요. 62평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62평선이 82,0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깼다가 회복이 됐죠. 두 번째 깨는 국면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깬 거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 62평선이 있는 자리 이 자리 82,000원 정도 이 가격을 만약에 재차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일단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간다라면 92,400원 넘어갈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성강밴드 올려주신 분이 있죠. 성강밴드 17,400원의 1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네, 그죠? 오랫동안 보유를 했다. 더 가지고 가면은 매수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네, 그죠? 이분께서는 운이 좋으신 거죠.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손실 보고 있더라도 이렇게 이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17,000원에 17,4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가 15,420원이잖아요. 이건 충분히 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간 투자를 하시면 돼요. 성강밴드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500억이라 하는 게 이게요. 요 중소기업이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피팅 업체가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사주에 매입을 하고 2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주주환원 정책이죠.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괜찮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저는 내년 정도 되면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아요. 성강밴드가. 뭐 제가 성강밴드뿐만 아니고 뭐 태강도 마찬가지, 하이로코리아 마찬가지입니다. 17,400원 얼마든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제가 비중을요. 비중을 15%니까 제가 좀 비중이 좀 적으면은 추가 매수도 권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주가가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온다면 20일 이평, 이 아래 말하는 겁니다. 2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은 14,400원 정도. 요 정도. 여기가. 이겁니다. 여기가 14,400원 정도 내려오면, 여기에서는요,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5%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20% 채우시면 돼요. 20%요? 이거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만 가져가시고요. 내려오게 되면은 14,400원 내려오면 5% 추가 매수해서 20% 비중을 채워가지고요.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돼? 이거는 최대한 가져가시고, 이게가 일봉이고요. 이게가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상으로 보면 이 종목이 쌍고점을 친 구간이 얼마냐? 17,650원, 이게가 17,450원이잖아요. 여기까지요. 1차적으로는 17,400원. 딱 매수가까지 딱 가져가시면 되겠네. 1차적으로. 이거는 추가 매수하면 이익이 되는 거죠. 5%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면 더 수익이 나는 거고요. 1차적으로 17,400원. 이게가 1차적인 매도 목표가. 왜냐하면 주가가 만원대에서 올라왔으니까요. 그 다음은 나는 길게 가져가고 싶다. 나는 17,400원까지 나는 보지 않고 나는 좀 더 가져가고 싶다고 판단 들면은 이거는요, 얼마까지 가져가셔도 되냐면 이게가 연봉 차트예요. 연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 주가는요, 어디까지도 가능한, 2만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2만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지금이 요 피팅이라고 하는 게 호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17,400원. 그 다음은 좀 중기를 본다면 2만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추가 매수는 14,4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하지 않는 전략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MC넥스 올려주셨습니다. 자, 비중은 23% 정도 지금 현재 비중이고요. 23%. 매수가는 25,800원에 850원에 매수하셨네요. 자, 오래 보유하셨고 여유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추가 매수할 자금도 있다. 영 희망 없으면 손절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전년 동기비 갖고 되게 좋아진 종목이에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올해 보시게 되면 1분기하고 2분기 영업이익 그 두 개만 합치더라도 한 220억 이상 영업이익이 벌써 230억 정도 흑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18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자, 그렇다면 작년보다 실적 부분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 MC넥스 같은 경우는 그 전장 쪽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한번 딱 나올 때 그때 한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원래는 테슬라에서 로봇택시를 벌써 8월 8일인가 그때 출시를 한다 그랬는데 뒤로 늦췄죠, 한 차례.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하도 날짜를 안 지켜서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개 이걸 안 팔아도 되는 이유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보면 이 주가 자체가 좀 이 최대 주주나 이런 분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좀 낮은 상태에 있을 때는 이거는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그거보다도 평균 단가보다도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화면에 딱 보여드리는 게 민동욱이라는 분이 주식을 장내 매수로 꽤 많이 샀죠. 뭐 4,500주, 3,000주 쭉쭉쭉쭉 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또 5월 달부터 또 주식 시작해서 매수를 했네요. 자, 그래서 얼핏 봐도 꽤 많이 매수했어요. 자, 이거 매수가 평균가를 한번 이렇게 대충 산정을 해보면요. 5월달, 6월달에 매수를 했으니까 이때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님하고 비슷한 가격대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6월달에는 22,000원대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좀 실적 부분들도 되고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이 가격 이상은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완전 역배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차트를 20선부터 돌려놔야 되고 그다음 60선도 돌려놔야 되고 그런 기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근데 좀 돌려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가장 큰 근거는
최대 주주가 매수한 올해 매수한 가격이 한 2만 대충 올해 대충만 봐도 한 2만 3천 원대 중반, 2만 4천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럼 2만 5천 원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벌써 23%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무리입니다,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건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매수해서 조금 덜 올라오더라도 그 종목하고 같이 빠져나오면 되는 거지. 꼭 여기서 뿌리를 뽑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 10%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추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벌써 갖고 계신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기다려도 매수하신 가격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K시텍이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K시텍가 3만 6천 원에 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죠? K시텍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K시텍이요,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코스피 종목이에요. 코스닥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코스피와 제가 코스닥을 구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이 K시텍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CMP 장비, 그죠? 또는 세정 장비, 우리가 전공정 장비하고 그다음은 소모품성 재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이거는요 부채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군들이에요. 부채가 없는 기업들. 그리고 현금을 얼마나 쥐고 있을까요? 지금 시가 정액이 8천억짜리인데요. 현금을 2천억 정도 현금을 쥐고 있는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요.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라니까요. 여기에 실적만 조금만 가세가 되면요. 주가 달리기 클 거예요. 근데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가까이 놓고 보면 아직까지 실적이 좀 그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만 좀 나오게 되면 주가는 탄력받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시세가 났던 종목이에요.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 사상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언제? 여러분들 7월 달에 사상 최고의 주가가 나왔던 기업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죠? 얼마에서? 거기가 5만 9천 원에서 3만 9천 원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는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앞전 고점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상승세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자리가 오늘 종가가 3만 9천 원이잖아요. 이거는 비중을 있죠. 비중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5% 정도 더 사셔도 됩니다. 5%는 너무 적어요. 비중이요. 그러니까 5% 정도. 5%만 더 추가하세요. 추가하시면 얼마에서 추가하시면 되냐면 조정시. 조정시 추가하면서 지금 3만 9천 원이니까 얼마 정도 한 3만 8천 원이나 3만 7천 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게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해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단기적으로 보면요. 4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단기로는 4만 5천 원. 좀 여유가 되면 5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반도체 그 종목군 중에서 나름대로 재무구조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비중이 5%니까 3만 7천 원, 3만 8천 원 내려오면 추가로 5% 더 매수해서 단기 4만 5천 원. 좀 여유가 되면 5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이 종목은 워낙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라서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요? 예, 예. 예,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3만 5천에 30%. 13만 5천 원에 30%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매수를 하셨어요? 예, 금년에 이거 하나 맞췄습니다. 예? 금년에 이거 하나 맞췄다고요, 처음. 주식 투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올해 초 작년 재작년부터도 그랬었죠.
계속해서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쪽이에요. 자,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싸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자, 지금 30% 비중이시면 이 조금 제가 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긴 관점에서 보면 한화그룹 쪽에서 그렇게 계획을 전에 한화그룹 부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30년까지 우리의 목표는 방산 부분 매출 40조에 영업이익 5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저도 TV 방송에서 몇 차례 좀 말씀드리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매도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긴 관점에서 봐서는.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이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주가가 조금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잘 쓰는 방법은요. 자, 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실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2만 원대 사서 5만 좀 넘어가길래 이때 원금 회수를 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우리 시청자님은 굉장히 싼 가격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해요. 자, 지금 요걸 30만 원이니까 저 반을 안 팔아도 원금 회수는 될 겁니다. 대략 뭐 한 40%나 40% 조금 넘게 팔면 원금 회수가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이거 원금 회수만 하세요. 원금 회수만 일단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는 뿌리를 뽑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뿌리를 뽑는다라는 거는 뭐 한 2년 3년 이렇게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방산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수출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MRO라는 게 있는데 유지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나 뭐 이런 것들 수출을 천무 다련장 로켓 이런 것들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이렇게 지나면 또 노후화가 되고 소모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갈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것들도 다 매출에 잡힐 거예요. 길게 보시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오래 들고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도에는 원금만 회수하세요. 원금만. 뭐 한 40% 정도 팔면 원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팔고 나머지는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원금만 딱 회수하시고 그러면 뭐 이거 진짜 막말로 깡통이 나도 상관없진 않지만요. 손해는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만 회수하시고 그렇게 들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저도 이제 전화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네. 네, 매수 가격이 얼마인가요? 25,500원이요. 네네.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 30%입니다. 30%. 지금 수익이 나 있네, 그죠? 예, 조금요. 예. 예, 이제 25,500원에 30% 가지고 계신, 오늘 현재 종가가 27,550원인데,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예. 향후 좀, 얼마까지 좀 보고 가져가면 될까 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요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당 부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ESS 부품 쪽이에요. 그러니까 ESS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반도체 부품도 통신 장비, 전기 자동차, 핸드폰 부품 이거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ESS가 한 35%, 반도체 부품이 17%, 통신 장비가 17%, 전기 자동차 쪽에 13%, 핸드폰 부품이 6%. 그러니까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리고 실적도 나름대로 실적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오는데 이 종목의 하나 단점은 이 종목 주가가 많이 올라가려면요
요 재무제표 개선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한쪽의 단면만 보시면 안 돼요. 실적은 상당히 매력적인데 부채가 워낙 많은 기업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짜리냐면 지금 1조 5천억짜리인데 지금 단기 차입금이 얼마 정도가 있냐면 3,200억 정도의 단기 차입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무구조와 상당히 재무구조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뭐 유상증자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주가가 이거는 너무나 많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가 보시면은 주가가 이게가 지금 주가가 이게서 올라온 거잖아요. 엄청난 상승세가 사실은 나온 거예요. 요거는 주가가 더 이상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 실적도 괜찮은데 재무 구조가 너무나 좋지 못하다 이 말이죠.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저는 주식을 할 때 항상 제가 재무 구조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요.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 재무 구조가 나빠지게 되면 이거는 주가는 이 꼴이 되니까요. 동등한 이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한번 이게서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얼마까지? 33일 이평선을 뚫게 되면은 주가가 한 3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3만 원 정도 오면요. 전량 매도하세요. 3만 원 전량 매도하고 이건 종목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전선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16,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이게 종목 진단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전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 이후에 고점 찍고 난 이후에 매수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도 한번 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명인들여 복귀에서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배워야 산다는 이 전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유상증자 물량 상장되기 전에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 명인들여 복귀에서는 그 이후에 또 매수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됐는데도 매수 추천드린 이유는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게 되면 보통 빠집니다. 안 빠지고 버틴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게 좀 AI 투자 관련해 갖고 그 다음에 훅 뛰어오르는 다들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었죠. 자, 근데 지금은 이런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귀에 들리고 막 그럴 때가 이때가 아니라 증자하고 이때가 아니라요. 꼭대기 근처 여기서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두고 보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뭐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2조 이상 돼요. 2조 이상 되고 뭐 신규 수주도 계속해서 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AI 투자가 AI는 지금 흑백 TV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샘 올트만이 얘기를 한 거죠. 오픈 AI CEO 샘 올트만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TV가 흑백 TV 나오고 칼라 TV 나오고 그다음에 뭐 LCD TV 나오고 PDP 나오고 OLED 나오고 막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유하면 흑백 TV 수준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AI 관련해 갖고 전기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전선 관련되는 쪽은 좀 더 좀 조정을, 지금 뭐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은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지금 12,000원대 정도면 여기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할 건 다 했습니다. 갭이론에 보게 되면 갭은 메꿔진다라는 게 또 갭이론의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여기 갭이 뜬 거 이때 뭐 유상증자 상장되고 난 다음에 바로 갭이 떴는데 4월 초에 그걸 이번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메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갭은 메꿔진 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 다지는 국면, 그런 국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긴 높아요. 16,000원대면. 자, 근데 좀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는 좀 감안하시고 일단 기다려 보시면요. 매수가 근처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마음을 비우고 조금 오래 들고 가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보면은 차바이오텍에 올려주신 분 있잖아요. 한번 봐드릴게요. 차바이오텍을 17,05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여기에 차바이오텍 제가 먼저 종목 진단하기 전에 차바이오텍 제가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니까요. 1, 2, 2만 주, 6만 3천 주, 3만 2천 주, 2만 5천 주, 4만 주, 6만 3천 주, 3만 8천 주, 6만 5천 주. 최근에 보니까 약 한 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게 보시면 이게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요. 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차바이오텍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제가 한번 딱 보니까 지금 싱가포르의 메디컬 그룹 하나가 있는데 SMG라는 메디컬 그룹을 종소개사로 편입을 했네, 그죠? 이게 동남아에서는 지금 최대 전문 클리닉 그런 기업인데 뭐 싱가포르나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에서 지금 동남아 쪽에서는 최대 그런 전문 클리닉 기업을 제가 편입을 했네, 그죠? 이 부분이 하나의 건 또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M&A를 하고 그 다음은 또 인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는 어디에 그게 특화되어 있냐면은 보통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약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런 기업의 주가가 탄력이 커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자, 이게 나와 있는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것만 좀 실적이라고 하는 것만 조금만 좀 가세가 되면 되는데 지금 실적이 지금 3년 연속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걸리는 거죠, 그죠? 재무제표도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태고. 근데 차바이오텍이라 하는 기업 자체가 이 기업이 지금 상장된 지가 2005년도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웬만한 그런 사람들 이게 나와 있는 차바이오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그런 제약 바이오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런 모습이 좀 다르니까 이거는요 가져가시도 뭐 크게 그런 무리는 없다고 판단 들고 그 대신에 비중은요 17,050원에 지금 15%까지 계신 비중은 10%만 가져가세요. 이 종목에 비중 15% 정도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요. 10%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앞전 고점이 있죠.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이 고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18,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18,000원.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면은요, 뭐 19,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18,000원이나 뭐 19,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시려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약 바이오를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냐면요.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팁으로요. 삼성 바이오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 괜찮습니다. 삼성 바이오직스. 또는 녹십자도 좋습니다. 녹십자. 이게 녹십자입니다. 또는 종건당도 좋습니다. 종건당. 저는 플랫폼 바이오 기업을 하지 않기 저는 전통적인 저는 제약주를 좋아합니다. 전통적인 제약주.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그죠? 동아 SD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한미약품, 종건당, 삼성 바이오직스 이런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 중에서 이게 나와 있는 게 종건당 같은 종목 상당히 매력적인 보세요. 이게 종건당이에요. 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녹십자예요. 녹십자 차트 보세요. 이제 돌아서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가 17만 3천 원입니다. 비중은 25% 매수하셨고요. 자,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 요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근데 비중이 25%, 이거 비중이 25% 안 되고 비중이 뭐 한 10몇 프로 정도만 돼도 제가 추가 매수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비중이 25%나 된다라는 거는 더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신 기다리시면요, 그 가격 이상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 좀 잘 듣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는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당장 추가 매수하기에는 오늘로써 6일 연속 상승했죠.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지는데도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정도에 좀 한 12만 원대 조금 위에 있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매수하기 진짜 좋은 가격이었어요. 자, 하지만 또 6일이나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곤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뭐 지금 지난주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 사족보행 로봇, 그걸 갖고 대테러용 로봇으로 지금 개발을 했죠. 이게 2022년도에 현대로템하고 MOU를 체결해갖고 연구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근데 국방 신속, 국방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좀 이렇게 지원해서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사족보행 플랫폼에다가 개조를 한 겁니다. 뒤에 뭐 카메라도 사족보행 로봇에 카메라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팔을 이렇게 달 수도 있고, 그거는 갈아 끼우는 부분이에요. 거기다 총을 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도록 로봇을 만들어서 특전사로 납품했습니다. 자, 이 특전사로 납품했는데 이걸 6개월 동안 그쪽에서 써보고 만약에 뭐 이상 없고 괜찮으면요, 정식으로 도입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도입이 하나 둘씩 이렇게 되게 되면 특전사에서만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을 안 낳지 않습니까? 뭐 지금 40만 명 조금 넘는데 이러다 보면 좀 있으면 이제 30만 명대 태어난 애들 군대 가야 될 거고 20만 명 이렇게, 지금은 뭐 작년 기준으로 24만 명 정도 태어났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뭘 임무를 수행할 애들이 없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각 부대에 우리나라 전군에 아마 보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대테러용 뭐 이런 걸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우리 민간에서도 인질극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벌어지게 되면 그 전에 이 로봇을 투입해서 정찰용으로 쓰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생산하는 하나의 플랫폼에 불과한 거고요. 사족보행 로봇은 그 플랫폼에 불과합니다. 또 오준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를 적용한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족보행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또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몇 달 전에 만든 거 있죠. 그거를 갖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실증 검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얼마나 좀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 대 사갖고 가서 거기서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콜옵션 지분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하는 거 있죠. 그거 2026년 3월 달까지입니다. 근데 행사가가 34,400원이에요. 이거 행사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17만 원대 이상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길게만 보신다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중만 좀 작았으면 제가 추가로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25% 비중을 벌써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곤란하고요. 자, 보유하신 것만 조금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야인시대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의 그 히든카드의 키워드는 반도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소모품을 정한 이유는 왜 제가 이제 소모품을 정했냐면요. 반도체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납품하게 되면은 매출이 끊기잖아요. 그죠? 근데 반도체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반도체 호황이 되게 되면 주가는 더 탄력을 받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이 소모품 시장이 한 115조 정도의 큰 시장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소모품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히든카드가 반도체 소모품인데요.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주세요. 저기 보면 올덱스가 있고요. 오니큐엔시, 하나, 멀티리얼저, TCK, 그 다음 BNS, 그 다음 KNJ인데 이게 나와 있는 그 종목의 6개 종목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소모품 기업들이에요. 아마 이 중에서 제가 그 한 종목을 제가 선정할 텐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올덱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덱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 기업이 지금 그 실리콘 전극 링하고 그다음 우리 에칭 공정에 들어가는 전극하고 링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그 2분기의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제가 2분기가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법인 하나가 있는데 그 법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해외 쪽에 지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소모품 종목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을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저게 나와 있는 올덱스를 좀 고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성이 있는 반도체를 구하라 그러면 저는 리노공업을 저는 선택할 것이고요. 성장주는 리노공업을 선택할 것이고 가장 싼 반도체 종목을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요 올덱스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게 올덱스 차트 보세요. 이게 제가 올덱스 제가 한번 차트를 제가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차트를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가가 이런 차트가 아마 드물 거예요. 급락 이후에요. 주가가 급락 이후에 주가가 요 고점을 회복하고 넘어간다는 게 이걸 지금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넘어섰다는 자체는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주식이. 이런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급락 이후에 있잖아요. 급락 이후에 주가가 바로 급등해서 요걸 돌파해버리는 거. 요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이런 사례는 많지 않아요. 이거는요. 이런 주식이 강한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 굉장히 이런 주식이 강한 주식이라고요. 이런 주식이.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전 고점을 이미 지금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이거는요. 올덱스라는 종목은 제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의 시초가를요.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매수가입니다. 시초가에서 매수하면 전략이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1차가요. 28,500원이 1차 목표가. 그 다음은 2차 목표가는 31,500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비중은 있잖아요. 예, 비중은 15%입니다. 비중은 15%하고 보유 기간은요. 예, 최소 1개월, 예, 최대 3개월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000원이 손절 라인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세요. 예. 자, 저는 오늘 조금 색다른 주제로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낙폭과대 실적 호전주,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도 뭐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쪽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애플 관련주, 요렇게 한번 히든 섹터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 시장이 여러분들 2주 전에 완전히 진짜 패닉 상태였죠. 그랬다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온 거예요. 자, 요거는 글로벌 증시들 다 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될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지난 금요일이 옵션 만기였으니까 만기 관련해 갖고 이해관계들 뭐 이런 것들 털 거 다 털었으니까 아마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야인 시대 초반에 시황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렸죠. 주 중후반 이후에는 또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뭐 그전에 급락한데 거기서 회복이 안 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서 주가가 싸면서 모멘텀까지 보유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 살펴보니까 애플 관련주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9월 10일 날 아이폰 16을 공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관련주들 중에 실적 호전, 낙폭 과대주를 찾아보면 되겠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히든카드 6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이 종목 드립니다. 자,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제가 2주 전에 추천을 드려서 지난주에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BH, 덕우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ITM 반도체. 자, 요렇게 있는데 이 중에 뭐 한 BH나 LG 이노텍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BH입니다. 자, 이 BH는 대표적인 PCB 업체죠. 근데 대표적인 애플 부품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16이 공개 예정인데요. 요거는 9월 달에 출시를 하고 뭐 애플 인텔리전스가 10월 달에 출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거를 AI 폰으로 이렇게 진화시킬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애플 관련 주식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이번에 이 아이폰이 굉장히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년 동안 이 아이폰 바꾸지 않은 폰이요. 지금 아이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직전 4년 동안 휴대폰을 바꾸지 않은 대수가 3억 대가 넘습니다. 3억 대가 넘어요. 4년 동안 휴대폰을 안 바꾼 게 3억 대가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 발표하면서 AI 관련되는 쪽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휴대폰 판매 대수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폰 지금 3억 대 이상 되는 이 아이폰이 교체 주기가 된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이폰이 나오면 이 아이폰 매니아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향후에 9월 10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멘텀으로 발생이 될 거고요. 10월 달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BH 같은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요.
지금 1,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작년에 한 848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BH는 1분기, 2분기는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게 되면 뭐 1분기 매출은 작년도 매출보다 조금 줄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좀 1억 정도 늘었죠. 2분기 실적을 보시면 2분기까지도 비수기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매출이 한 4,600억 정도 나오고 전년 동기가 3,053억이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313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97억이었어요. 자, 이 3분기가 성수기고 가장 성수기예요. 거기다가 AI 아이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작년에 508억이었는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600억을 넘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시가총액이 7,200억 정도 되는데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 넘긴다라는 얘기예요. 영업이익 1,000억 넘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갤럭시 폴더블 폰 있죠. 폴더블 폰. 자, 거기에도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납품하게 되는 그 밸류체인에 들어갔습니다. 이쪽도 납품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향후에 기대할 부분들도 많고 2분기 실적 간단하게 리뷰하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40% 정도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BH는 전형적으로 실적이 호전됐는데 낙폭이 큰 종목, 낙폭 과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해서 지금 이제는 8월 19일이니까 뭐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아이폰 16이 나오고 난 다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 시초가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3,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26,1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18,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유튜브 방송 있으시죠? 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요번에 수요일 날 하는데요. 이 수익률이 야인시대도 그렇고 보면 좀 잘 나오죠. 아마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편일 텐데 이게 남들보다 한 발 빨리 그렇게 선취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추천드리는 종목들 다 마찬가지, 오늘 추천드리는 BH도 마찬가지로 선취매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좀 있으면 아이폰 그럴 겁니다. 그때는 비싸게 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종목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으시네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있고 내가 목요일 날. 예, 저는 목요일 날 아마 2차 전지 가지고 좀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대장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유튜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자,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